광복절 특사 사면 복권 이 시간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8년 전 오늘이 됐어요. 광복절 특사 얘기부터 좀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저희 찐경제 통해서 대장동 사건을 계속 헤쳐 오신 전석진 변호사를 모시고 오늘 또 이 8년 전에 광복절 특사, 오늘 또 광복절 특사를 맞이해서 8년 전 광복절 특사와 이 대장동 50억 클럽과의 또 그런 연결, 고리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이고, 예, 무슨 보셨는데 말씀이세요? 예, 예. 오늘 아까 지금 현장 그림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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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또 휴가는 좀 다녀오셨습니까? 휴가는 뭐 이제 갈 겁니다. 예, 가셔야 예, 되죠. 예. 바쁘셨죠? 막좀 계속 예, 또 뭐 좀 일들이 많이 있었고 하는 일이 있고,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바빴고. 최근에 또 지난주 박영수 전 특검이 예, 이제 예, 구속이 예. 되면서 예. 또 그 50억 클럽도 얘기도 다시 또 한번 또 네, 네. 회자가 되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예. 네, 또 이 50억 클럽에서는 클럽과 관련해서는 저희하고 지난번에도 또 말씀을 나눴고 예, 예, 예. 아마 지금 계속 그게 아마 내용이 좀 업데이트가 좀 되는 업데이트 됐죠. 되는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오늘 또 변호사님 모시고 그 예, 말씀 예. 좀 듣고 싶은데 예, 예. 아까 제가 잠깐 오늘 광복절 특사 예, 예, 예. 명단을 좀 쭉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네. 재벌 총수 이름들도 있고 뭐 아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있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재벌 이번에 또 광복절 특사 이런 내용들을 글쎄 뭔지 뭐 보시면서. 특사라는 게 뭐 굉장히 뭐 형을 받은 걸 다 면제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면 시장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사면 시장. 그 돈이 많이 지금 거기 적어대고 돌아다니는 그런 데가 있다 그러네. 그런 또 결과일 수도 있죠. 제가 이제 그 경험에 비춰 보면 네. 최태원 SK 회장 사면을 둘러싼 그런 저거를 볼 때는 네.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오늘 이번에 지금 한상원 법무부 장관 그림도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제가 그 기자 현장을 봤는데 뭐 물론 경제인하고 정치인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또 일부 그 전체 또 다른 사면 다른 뭐 중소상공인 뭐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만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 총수들 그 몇백억씩 또 횡령 배임하고 뭐 또 형 확정되고 이번에도 그대로 뭐 경제 활성화 그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 특별 사면을 통해 가지고 그 다 사면됐던 경제 그 재벌 총수들 얼마만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는 그렇죠. 사실 예, 예. 예. 아무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도 없는데 없죠. 예. 네. 우리나라 이제 재벌 공화국 그러니까 재벌이 있는 나라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재벌이 네.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이렇게 경제에도 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네.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예, 예.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교롭게도 오늘이 8년 전에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 얘기하려는 예, 예, 예. 그 이야기가 그 8년 전에 광복절 특사와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날짜도 똑같습니다. 8월 14일. 네, 그렇죠. 예, 예. 전석기 변호사는 그동안에 꾸준하게 그 하여튼 2015년 8년 전이니까 2015년이죠. 2015년 예, 예. 8월 14일 광복절 특사 이 부분을 계속 지금 말씀을 해오셨는데 그렇죠. 예,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8년 전 광복절 특사가 어떤 의미를 좀 가졌었는지. 그렇죠. 그때. 예. 그러니까 그 최태원 회장이 이제 그 베넥스 인베스트먼트라는 그런 회사에서 재벌사들이 그 저 SK 그룹사들이 돈 낸 거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이제 징역 4년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게 몇 년? 2010. 2013년 13년 3년 1월에 이제 그 예, 형이 예. 나왔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건 2009년도 일이고 네, 맞아요. 횡령을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형이 확정됐고 네. 그때부터 이제 형이 대법원에서 형 확정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면 로비를 한 거죠. 시작을 한 거죠. SK에서는. 2013년에 이제 대법원의 최종 형 확정되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베넥스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회사 네. 거기 박중수가 이제 거기 이제 상무로 있었고 박중수 키넨파트너스의 박중수가 거기 상무로 이때 있었죠. 이제 그 예, 박중수님이 나옵니다. 하여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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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분과 연관돼 있는 그렇죠. 그 회사와 예, 예. 관련된 그 배임 횡령 문제가 네, 네, 네. 그때 최태원 회장 2009년에 그게 좀 터졌고 터졌죠. 그게 예, 예. SK 분식회계인가요? 그게 터진 거죠? 분식회계는 2003년에 있었고 한 번. 그건 2003년에 한번 그때 이제 구속이 한 번 됐고. 맞아요. 2003년에 SK 분식회계 맞아요. 2009년에 이제 그 횡령, 배임 횡령이 있었죠. 맞습니다. 2003년 있었고 베넥스 인베스트먼트에서 2009년은 또 횡령건이었죠. 그게 그때 박중수 상무가 또 연관돼 있는. 그렇죠. 박중수 상무 연관돼 있죠. 예, 예. 네. 거기 있었죠. 거기 계속 이제 그 상무로 있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면 복권 얘기를 했고. 2013년에 이제 확정이 됐고
2015년까지 이제 그 형, 사이에 예, 저게 안 됐어요. 여러 번 사면을 트라이 했는데 안 됐어요. 네. 세월호 사건도 있고 그래갖고 안 됐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2015년에 광복절 특사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 네. 그래갖고 이제 그게 그룹에 이제 초비상 명령이 내려와갖고 이제 모든 그룹의 자원이 총동원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겁니다. 뭐 그런 유사한 어떤 내용들 담긴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예. 최대한 하여간 뭐 사면 총력을 다해서 사면을 하고 있었다. 네. 그런 게 이제 계속 신문에 많이 났었죠. 음, 근데 그때 이제 2015년 초에 네. 이제 박영수 특검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박영수, 최재경, 곽상도 예. 세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사면 복권의 키가 뭐냐면 첫째는 최순실 씨였고 네. 실권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안 알려졌지만 재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최순실 씨가 실권자라는 거를. 네. 최순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민정수석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 우병우. 네. 우병우 수석은 이제 2014년에 민정비서관을 거쳐갖고 2015년 1월에 네. 민정수석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박중수가 베넥스 인베스트먼트에서 이제 키넨파트너스로 내려와요. 사장으로. 이제 그게 날짜가 이제 이게 2015년 2015년이 1월. 되게 그게 딱 2015년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2015년이 되게 중요한 해인데요. 그렇죠. 이게 예, 지금 예. 그 2015년 8월 달에 최태원 회장이 사면 복권이 되는데 그 그때는 광복절 예, 그렇죠. 특사로 사면 복권 되기 전에 이제 그 2015년 1월 달부터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움직임 있었고 예, 예. 2015년 1월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때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회사를 이제 2월 6일 날 화천대유가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시동은 1월부터 됐던 것 같고 1월부터. 얘기가 됐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박영수 특검이 이제 뒤에 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최재경하고 네. 곽상도하고 김만배 네. 이 네 사람이 핵심 인물이었던 거로 이제 추론이 돼요. 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갖고 한번 사면 복권 해보자. 그리고 하는데 그 돈이 이제 그냥 한두 푼 받고 우리가 움직일 건 아니고 많이 받아야 되니까 사업을 해서 화천대 이 사업에서 번 돈으로 우리가 성공 보수를 갖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게 50억 클럽이 이제 태동이 된 거죠.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그 50억 클럽의 태동을 예, 이제 예. 그 화천대유라는 어떤 그 네네네. 회사에 이제 그 포인트를 맞추신 거고 그렇죠. 지금 그 화천대유의 그 지금 이미 지금 화천대유와 관련돼서 이미 검찰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1차 네네.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상대로 1차 지금 불구속 기소된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배임죄 그렇죠. 배임죄 그 부분은 이제 또 다른 그 문제인데 지금 그 2015년에 그 화천대유의 김만배, 남욱 등이 초기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키넨파트너스라는 회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키넨파트너스가 초기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을 댄 그렇죠. 예, 예. 회사잖아요. 291억 됐죠. 예.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290. 427억까지 450 457억까지 올라갔죠. 457억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예, 이게 예. 근데 이제 이 키넨파트너스라는 회사의 대표가 아까 SK의 박중수 예. 최태원 회장의 최측근이란 박중수 사장이 예, 예, 거기에 예. 이제 대표가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키넨파트너스의 또 최대 주주는 그러니까 키넨파트너스에 또 돈을 댄 사람은 이제 400억을 된 이제 최기원 이사장이 있죠. 최기원이라고? 근데 최기원 이사장은 뭐 이 사업 내용 아무것도 몰라요. 맞아요. 최기원 이사장 그냥 돈만 빌려준 거죠. 그 예. 최기현이 행복 나눔재단 이사장이죠. 행복 그렇죠. 나눔 예. 최기현 행복 나눔재단 이사장인데 이 최기현 이사장이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럼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요? 근데 키넨파트너스와 예, 예. 그다음 화천대유. 예, 예. 근데 이 키넨파트너스가 2019년에 그러니까 한참 이 대장동 사건 불거지고 막 시끄럽고 그다음에 2020년, 21년, 202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막 그 언론 보도가 나오고 막 대장동 사건 불거지면서 예. 그때까지는 키넨파트너스가 그냥 그 단순한 어떤 SK 그룹과의 관련이 있다,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찡경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키넨파트너스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SK 그룹 계열사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룹 계열사라는 게 이제 밝혀졌죠. 그룹 예, 예. 계열사로 밝혀집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게 그리고 되면서 박중수의 100% 주식은 네, 결국은 최태원 회장 것이다. 네, 왜냐면 실질적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사람은 최태원 회장이니까 네, 최기현 이사장은 그룹 경영에 관여 안 한다 그랬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네. 돈만 빌려준 것이고 네. 돈만 빌려주고 받는 것이고 결국 그 박중수의 지분을 박중수는 그
베넥스 인베스트먼트에서도 있어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또 더 컨텐츠캄이라는 데서 김준홍도 역시 최태원의 재무 신복인데 아주 신복인데 네.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대표 이사를 나눠 갖고 했던 사이예요. 네. 그러니까 박중수는 완전히 최태원 회장의 신복이죠. 신복이 갖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그거를 100%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됐어요. 키넨파트너스가 SK 계열사로 인정이 되면서 네. 자연적으로 이제 그게 됐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그 대여냐 투자냐 그 문제에 있어서 역시 그 화천대유의 주식은 키넨파트너스의 소유일 수밖에 없고 키넨파트너스의 소유는 또 최태원 회장이니까 결국은 최태원 회장이 소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 키넨 파트너스가 그 동안에 알려진 바로는 화천대유에 좀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처음에 이제 대여금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291억이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로 또 돈을 빌려주면서 그 최종 네. 457억까지 7억.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대여냐 투자를 놓고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그 돈의 성격과 내용이 달라지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지금 계속 우리 전 변호사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화천대유의 진짜 소유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다. 그렇죠. 이건 예, 아직 예. 지금 공식적으로 뭐 검찰이 인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예. 좀 더 구체 좀 더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전 변호사님 계속 그 부분을 지금 주장을 해오셨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근거로 지금 키넨파트너스와 화천대유의 그런 관계, 금전 네네네. 관계를 네네.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확인된 부분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거죠. 네, 예, 그 예, 얘기를 예.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글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291억 성격이 뭐냐 과연 네. 키넨파트너스와 화천대유의 관계가 뭐냐 김만배는 또 뭐냐 이 초기 자금 되게 중요합니다. 초기 자금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291억을 저걸 했어요. 대여해 줬는데 네, 이게 대여냐 투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게 대여- 지금 저희 화면에 지금 이게 중앙일보가 그 2021년에 아마 보도한 잠깐 내용이 예, 예. 그 있는데요. 위로 잠깐 올라가 보시죠. 위로. 그 화면을 좀 더 위로 올려주시면 예, 여기 예. 보면은 이제 그 기사 내용이 하나 기사 있습니다. 내용이 나오죠. 네. 조금 있죠. 좀만 됐습니다. 내용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보시면 여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키넨파트너스 대표 겸 최대 주주 지분율 100%인 박중수 씨는 저게 이제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라는 소리죠. 네. 2015년 남 변호사의 제안을 받고 화천대유 투자를 결정했다. 같은 해 5월에 화천대유에서 291억 금리 연 6.5에서 13.2%로 빌려주는 계약을 했다. 근데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뜰이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 투자 약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네. 그러니까 3개월 후에 투자가 되는 거고 대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그렇죠. 그 중앙일보의 설명은 성남의 뜰 컨소시엄 우선 협상자 신분으로 법적 지위가 보장되기 전이라 일단 금융소비 대책을 설명했는데 요거 말고 다른 또 파일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는 어떻게 또 첨부가 돼 있냐면 네네네. 그 아니 놔두십시오. 됐습니다. 예예예예. 막 거기 보면은 네네. 그 처음부터 대여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이었다는 말이 또 저기서 나와요. 그 나중에 그게 키넨파트너 사업 보고서에도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들어 있었던 걸로 이게 감사 보고서요. 감사 보고서에 투자했다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정확하게 대여와 투자 그게 아마 예. 문서상으로 아마 남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2018년도에 네네네. 투자 수익금으로 변경했다는 게 나와요. 그거는 투자 수익금. 일부예요. 그러니까 그건 일부였고. 291억 전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 이제 투자 수익 프로젝트 투자로 변경했다는 거는 나중에 1,000억에 대해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억에 대해서만. 7,886억이 있고 1,000억이 있는 거예요. 지금 김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 1,000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네네네. 7,886억은 이제 저거죠. 근데 이제 대여나 투자를 볼 때 한번 이제 대여 처리 경우에 불합리성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것과 빌려줬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네. 지금 검찰이 공소장에 나온 거는 7,886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대장동 업자들이. 대장동 업자들이 이번에 그 최종 그 쉽게 말하면 수익이 그리고 최종 수익이 전부 합쳐서 7,886억이라는 소리예요. 네. 매출은 1조 6천억인가 났지만 네. 돈 번 건 7,886억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걸 대여라고 보자고요. 그럼 사업이 망하는 경우에 보면은 그 당시에 보면 저 화천대유의 주식하고 천화동인의 주식은 전부 화천대유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김만배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부 다. 네네. 그러면은 사업이 망하는 경우에를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키넨파트너스가 화천대에 처음에 돈을 빌려줄 때 빌려줄 때 이제 네. 전부 김만배 거였어요. 네. 전부 다 법률적으로는. 네. 그럼 이제 그 대여라고 그랬을 때 한번 보자고. 사업이 망했을 경우에 김만배는 잃는 게 없어요. 투자를 한 푼도 안 했거든.
보증 쓴 것도 없고 담보 제공한 것도 없어요. 네. 김만배는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SK는 457억 아까 빌린데 그만큼 다 손해를 보죠. 키넨 파트너스는 457억을 돈을 빌려줬다고 가정할 아면 경우에 빌려줬다고 못 받는 거니까 다 만약에- 전액 손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457억이. 그러니까 손해 부담은 위험 부담은 전부 SK가 진 거예요. 그죠? 두 번째 그럼 이익이 났을 때를 보자고요. 이익이 났을 때는 7,886억을 벌었잖아요. 김만배가 그럼 김만배가 대여를 한 거니까 김만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7,886억을. 그러니까 만약 그 이익이 그리고 이익이 예, 있으면. 이익이 사업이 잘 되면 요번처럼 잘 되면 그럼 SK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자 2년 동안에 이자 60억밖에 못 가져가요. 그러면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한 김만배는 7,886억을 벌고 위험 부담을 다 한 사람은 60억 건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처음부터 지금 변호사님은 키넨 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돈을 빌려준 457억의 성격이 네네. 단순한 어떤 빌려주는 어떤 대여 목적이 아니라 투자 처음부터 목적이었다는 거죠. 투자 목적이었다. 목적이었다. 왜냐면- 그건 제가 전에 이제 그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네. 이거는 실제로 저 투자한 거는 위험 부담을 감수한 거기 때문에 투자지 대여가 아니다. 그렇게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이제 명의신탁된 거다라고 제가 네. 저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증거가 하나 나온 거죠. 근데 네. 두 번째, 그러면 사업이 잘 되었을 때는 이제 아까 보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여를 할 때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단순히 돈을 빌려준다는 그렇죠. 형식이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거예요. 예. 결국은 이제 투자 목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어, 그럼 투자 거래를 보잔 말이에요. 투자 거래했을 경우에 사업이 망하면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김만배는 그렇지만 손해 하나도 안 봐요. 그죠? 네. 투자한 게 없으니까. 네. SK만 다 돈을 날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투자가 잘 됐을 때는 어떠냐?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음. 김만배는 명의신탁 수수료밖에 못 받고 음. SK가 돈을 7,886억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투자니까. 투자니까. 다 돈을 다 댄 사람은 SK니까 음. 투자는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위험하고 이 수익이 비례관계가 있잖아요. 네. 다 위험을 지었으니까 돈을 다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 된다고 봐갖고 제가 찾다 보니까 검색을 막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스모킹 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그 중앙일보 기사가 아. 그 찾기가 참 힘들었는데 근데 그게 그게 2021년 기사. 2021년 9월 9월 달 네, 9월 30일 29일자 기사인데 네네네. 그때만 보면 기사들이 좀 괜찮은 것들이 나와요. 조정이 안 되고 막 그때는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면서 기사들을 막 낸 거야. 지금은 이제 전부 아주 일관되게 지금 이제 SK는 대여다, 이게 투자 아니다 이런 식으로만 쭉 기사가 나오고 있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왔다 갔다 하고 그때 기사가 하나 나온 거예요. 지금 저 기사 하나가 지금 그 당시에 나왔던 게 2021년 9월 29일 날에. 그러니까 이제 막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냥 딱 나온 거죠. 저게 기사. 전 그렇죠. 거죠. 예, 예.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도표 저 중앙일보 그 도표를 간단히 잘 정리하긴 했는데요. 예, 그냥-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예. 기사에 보면은 네. 여기 밑에 보면 스탑 해보세요. 네, 잠깐만 거기 보시면 이는 네. 장기 대여의 형태를 띄었을 뿐 처음부터 투자 목적이었던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선 협상사 대상으로 법적 지위가 보장되기 전이라 이거를 대여를 했지.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성남의들이 우선 저 사업 시행자가 돼요. 3개월 되면은 이제 저걸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예 보시면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아까 같이 그렇게 대여를 했을 때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고 네. 투자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SK는. 그래갖고 그게 이제 기사가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 나온 거는 2015년 8월에 투자 약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2015년 8월 달에. 8월달에 3개월 후에 성남의들이 이제 사업 시행자가 돼서 네. 사업 시행자가 돼서 이제 맞아요. 법적 불안정성이 없어지면 네. 투자 약정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투자 약정이 있었던 거예요. 2015년 8월 달에. 예, 8월에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직 안 알려줬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뻔하죠. 이제 투자 약정인지 내용 추정을 해보면은 세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투자 약정 어떤 내용이냐 이게.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증자를 해서 출자 전환해서 이제 주식으로 다 갖고 있는 경우 SK가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보통 이게 하는 방식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일반적으로는 주식을 갖고 있는 보통 게 자기가 투자잖아요. 돈을 그렇죠. 예. 돈을 쉽게 말하면 그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서 그 투자한 만큼의 주식을 받는 것이 보통이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그렇게 방식이죠. 하잖아요. 네. 일반적인 방식이.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면 음. 사업 계획서에 감사 보고서에 보면 김만배가 계속 100% 주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 방법을 안 한 거야. 음. 그럼 뭘 했냐? 명의신탁 방식을 한 거예요. 명의신탁 이라는건 뭐냐면은 네. 내 명의로는 돼 있지만 실제로 이 주인은 당신이다. 이렇게 네. 합의하는 거잖아요. 명의신탁은 불법은 아니에요. 합의 자체가. 네, 네. 근데 불법은 아니지만 하여간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 후에 이제 또 불법이 나타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명의신탁 했을 때는 어떻게 돈을 가져가야 되냐면은 음. 김만배한테 일단 배당을 하고 네. 그다음에 배당을 해서
돈이 생기면 이제 명의 수탁자 신탁자가 이제 이건 내 돈이니까 원래 내 돈이니까 네. 나한테 주라 그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명의신탁 방식이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SK가 그 방식도 채택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그때 투자 수익을 화천대유가 손해를 보고 SK가 이익을 보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때- 불법이에요. 그때 지금 수익이 나올 때마다 돈이 들어올 때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좀 잘 중간에 이자를 더 많이 가져간다. 25%를 올려갖고 아, 이자 그렇죠. 한 100억을 더 가져간다. 중간에 그렇게 가져가죠. 그렇게 한번 가져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득이 나니까 950억을 또 가져갔잖아요. 이건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배당을 해갖고 그다음에 그 배당에서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아예 거래를 해갖고 이득을 그냥 손해를 보는 거래를 해갖고 가져가는 건 이건 불법이죠. 화천대유 회사라는 입장으로 보면 그건 손해가 그렇죠. 되는 거죠. 손해가 되니까 배임죄가 되는 거죠. 그건 아, 이제 네. 계열사 부당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둘 다 계열사니까 아, 네. SK 화천대유도 SK 계열사거든요. 근데 그건 100%가 이제 키네파트너 소유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아직 그건 확인된 입증되지는 아직 화천대유는 아직 인정이 안 인정되지- 됐죠. 인정이 안 그렇지만 됐죠.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네. 요 지금 스모킹건 음. 투자 약정이 있었다. 그럼 투자 약정은 명의신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해석상 투자 약정을 했다는 거는 명의신탁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정위에서 그러면 이번에 키넨파트너스를 SK 계열사로 인정이 되면서 이제 그 그룹 계열사로 편입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화천대유 건도 당연히 공정에서 조사를 해서 그렇죠. 계열사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조사를 해서 그렇죠. 조사해야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예, 아직 예. 그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공정위뿐 아니라 검찰 법원도 검찰도. 마찬가지죠. 네. 왜냐하면 지금 7,886억을 네. 대장동 업자들이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지금 그 검찰 언론의 주장이 근데 그 돈도 지금 어디로 어떻게 간지도 아직 정확하게 아직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확인되지 지금 않았습니다. 언론의 주장은 뭐냐면 7천 대장동 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네, 네, 그렇죠. 이거 대여에서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여 이 투자 약정이라는 그 스모킹건 증거에 반하게 대여를 했고 대여에서 7,886억을 대장동 업자들이 나눠 가져서 전부 다 돈을 벌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사실로 통용이 되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